서울도 막장 신호 떴습니다. 최근에 이런 말 많이 들리는데요. 특히 서울자가 소유하는 1주택자까지 부담이 되는 시한폭탄 같은 세제 개편 때문에 집값도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질 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냉정하게 일부 지역에서만 한 두 달 정도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심리를 잘 보시고 결정하셔야 혁신적인 버스에서 노년을 보내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1978년 입주한 압구정동 한양 3차 아파트 전용 116 매매 거래를 보시면 8월 6일에 116동 12층 물건이 58억 7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6월에 60억 거래 이후에 다져지는 모습도 보이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비슷한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유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불안해서 매물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가격도 아래로 몰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고층 물건이 55억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단지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50억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금 여력이 되셔서 압구정 재건축 단지 지켜보시는 분은 매매 가격이 움직이는 속도와 거래 속도를 민감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조용하다 손바뀜이 빨리 일어나고 가격 탄력성도 워낙 좋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단지들은 나랑 상관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10에서 15억 사이 소형 평형이나 15에서 20억 사이 중형 평형들을 많이 보시는데 2016년 7월 입주한 마곡동 마곡엠벨리 8단지 전용 84 매매 거래를 보시면 7월 31일에 802동 15층 물건이 17억 천에 신고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5억 바닥을 다지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는 앞에서 보신 압구정과 가격 흐름이 다릅니다. 매물도 보시면 신고가보다 2억이나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 분석한 바로는 수요자들은 불안하니까 무리해서라도 가격 방어가 될 만한 곳을 찾고 매도자들은 이런 분위기를 귀신같이 압니다. 이 가격에도 찾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되면 매물을 싸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지금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20억도 보유세 폭탄 맞아야 한다고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시작될 가을 이사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보신다면 최고가 거래와 매도 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호가만 오르는 것과 실제 수요가 따라붙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인데요. 요즘 너무 일이 많으신 건 이해하지만 이번에도 대충 보시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보신다면 매도 최고가와 매물 흐름은 반드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10억 있는데 서울 어디에 집 사면 좋을까요? 재개발 빌라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문의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분은 금천구의 롯데캐슬과 노원구 성원아파트 전용 59를 알아보시고 비교를 하고 계셨는데 중계동이라는 이점 때문에 성원아파트를 좀 더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두 단지 다 구해서 10억대이고 세제 개편으로 수요가 몰릴 거라고 보는데요. 선생님은 둘 중에 어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중계동이 낫다고요? 네, 관점에 따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예 서울 안에 다른 곳을 추천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의 관점은 좀 더 투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계동도 좋지만 비슷한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수요가 몰리는 곳들이 많았고 혹시나 문제가 되었을 때 매도를 해야 할 경우도 반영하니 전혀 다른 곳을 추천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제가 어디를 추천했는지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런데 요즘 왜 이런 질문이 늘어날까요? 저희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서울의 공급은 줄어드는데 집값은 부담스럽고 전월세 가격까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KB 월세 지수만 봐도 서울시 월간 아파트 월세 지수는 우상향이고 지난달에는 0.5% 올랐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서울도 편차가 큰 지역이고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라 특정 지역은 매매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실제로 2025년 12월 입주한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 파크포런 전용 84 전세거래도 내역도 보시면 7월 25일에 최고가 16억을 찍었는데요. 추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2,000세대 입주한 지 1년이 안 된 여전히 전세 선택지가 많은 이 단지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동구 걱정이 되는 게 전월세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 보수적으로 봐도 이번 이사철에 1억은 넘게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로 강동구도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만 모든 분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서울 안에 다른 지역 매매 거래도 좀 더 살펴보면 2001년 3월 입주한 염리동의 염리삼성 레미안 전용 84 매매 거래도 보시면 8월 4일에 최고가 20억 7천을 찍었는데요. 추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5년차 500세대 규모의 단지들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에 보유세 개편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신축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그 결과 이번 세제 개편이 서울의 주거비 부담을 더 키운다면 오히려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의 단지들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서울에 사는 것만도 신분이 정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세제 개편에 큰 영향을 받을 거라 3년 후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가성비 따지만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월세 거래량과 월세 동향도 중요하게 보라고 조언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1979년
9월 입주한 음마아파트 전용 76은 8월 10일 19동 2층 물건이 3억에 80만원에 신규 계약을 7월 29일 12동 1층 물건은 4억 6천에 60만원 갱신 계약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는 수리 여부에 따라 편차가 워낙 큰 단지라 최대 최소치를 잘 구분하셔야 가격 흐름을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전세도 8억에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만 보셔도 월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차라리 다 정리하고 자연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희는 이 상황을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서울도 지금보다 전월세 물량이 지금보다 훨씬 넉넉했고 가격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전세 매물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전월세뿐 아니라 매매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실제 상담을 해보면 집주인이 월세만 100만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대출로 5억까지 가능한데 서울에 살만한 곳이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점점 매수하는 쪽으로 움직이겠구나 판단을 하고 있지만 계속 집을 알아보신 분이라면 분위기만 보고 결정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장기적인 시장 흐름과 선생님의 현금 여력,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보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입주하면 5년 이상 실거주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과 더해서 보유 현금과 대출 가능 금액, 입주 후 생활비까지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서울 집값은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거래량과 주요 단지 가격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저희는 서울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실거주 관점으로 서울을 접근하시는 분께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때문입니다. 물론 27년도에 만세대 규모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긴 하지만 주변 경기도와 인천의 물량 또한 부족하고 현재에 나타나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움직임, 그리고 세제 개편으로 인한 집주인의 귀환을 막아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 서울의 주간 KB 매매 지수도 살펴보면 전주에 비해서 0.27% 상승했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0.22% 올랐는데요. 앞에서 보신 월세와 더불어 매매도 전세도 우상향하고 있다 보니 진짜 어버버하다간 페버스 하우스로 입주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떨어질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인지 지금 서울보다 가성비 좋은 전세 찾아서 김포, 용인, 검단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이런 선택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수요와 자금이 서울에 집중되는 흐름이 있고 특히 5년 이상 장기로 보신다면 단순히 지금 전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생활권을 크게 옮기는 선택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2018년 12월 입주한 9510세대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59 거래 내역을 보시면 7월 17일에 307동 18층 물건이 26억 4,700의 거래를, 7월 23일에는 19층 물건이 19억 3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이 단지 가격 떨어지고 있나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래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매도 호가, 최고, 최저, 평균가 흐름 보시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이 단지도 기다리면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시면 가성비 좋은 곳으로 전세 들어가셔서 마음 편하게 기다려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집값 오르는데 내 전세값 얼마 오를까? 집 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가슴 졸이고 있는 것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도 한번 오르면 4에서 5천만 원은 거뜬히 오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서울 안에 관심이 있는 단지가 있고 단기가 아닌 5년 이상 장기로 보시는 분이라면 지금 여러 지역을 챙겨보시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서울 안에서 이 단지 흐름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어느 단지냐면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 물건 정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9월 입주한 관악구의 인기단지 관악드림타운을 보시면 8월 7일에 전용 84, 123동 16층 물건이 13억 200만원에 7월 17일에는 136동 21층 물건이 13억 2천에 신고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긴 상승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선생님은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제 개편 전이라 그럴 수 있다고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출 규제와 토허제 지정 이후에도 거래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되시는데요. 관악구는 누가 사냐 했지만 거래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마포구와 노원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관악구와 비교가 될 만한 동네는 보란듯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관악 드림타운도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물론 다주택자나 세금이 겁나서 파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결국 대체 주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월세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 관악 드림타운을 보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부동산 연락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8월 7일에 143동 3층 물건이 6억 5천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 가격은 갱신 거래가 많아서 크게 움직이진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평균 거래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 매물도 많지 않아서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현재 등록된 물건이 세대수에 비해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전체 3,544세대 중에 전세 물건이 4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매물도 적고 호가도 높게 나오고 상황인데 관악드림타운 전세가는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웬만한 동네들은 전월세 극성수기를 맞고 있고 어디까지 오를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악구에서 전세구 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관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지금은 좀 양호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세제 개편의 효과가 나오고 있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호가가 살짝 아래축으로 모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균은 거래가보다는 높은데요. 이래서 당분간은 거래가 많이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흐름이 쉬어가는 것으로 보여서 결국에는 평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반토막이 되어야 정상이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단지에 따라서 지금 이 가격 놓치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보면 단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하락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공급 이슈,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식시장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단지나 신축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2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이 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서울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